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뒤에가 산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북쪽이네.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84A 타입이 이제 파란 색깔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망이 나가는 거. 얘도 조망이 나가는데 앞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망 괜찮겠는데, 물론 1, 2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긴 조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조망이면 상당히 괜찮죠. 1호 라인 이쪽에서 조망도 괜찮고 여기 조망도 꽤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모든 세대가 그렇게 막 막히는 조망이 없이 조망을 이리저리 하여튼 머리 써갖고 잘 뺐어요. 하여튼 호반이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 학교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조망은 거의 뭐 연구단지, 연구 조망이라고 봐야죠. 이쪽으로 학교가 높아봤자, 학교는 어차피 해봤자 한 5층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층고가 높아도 한 6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망이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학교는 여기는 층이 낮아도 7층 이상만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조망은 계속해서 뻥 뚫려 있다고 봐야죠. 학교는 이사를 잘 안 가니까 영구 조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지역 자체가 산이고 그러면은 공기나 이런 것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84A 타입 한번 보실게요. 확장 기본형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마통풍 주방창이 크게 잘 뚫려져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방, 거실, 방, 이거를 포베이라고 판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방이랑 여기랑 일자로 마주보게끔 뚫려져 있어야지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각도가 좀 틀어져 있다 그럼 마통풍이 잘 안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여기를 메꾸고 여기를 슬라이딩 유리장으로 반투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주방에서 봤을 때 여기가 뻥 뚫려져 있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막혀져 있게 되면 거실에서 요거 하나가 달라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실에서 주방을 본다든지 했을 때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각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 게 원래 좋기는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른 거는 뭐 흠잡을 데는 없어요. 뭐 완벽하게 뭐 교범대로 잘 뺐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여기 다 이렇게 해서 갖다 쓰게 돼요. 드레스룸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게 된 거고, 입주할 때 되면 또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때 가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또 다 붙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옵션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폴리싱 같은 거 누가 합니까? 폴리싱 안 하죠. 여기 나와 있죠. 주방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주방에서 거실을 볼 때 뭐 우물형 천장 두 개 다 뚫려져 있고 아트월 다 잘 돼 있고 좋아요. 마감재도 좋고 엔지니어드 스톤 다 잘 돼 있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 상당히 넓게 잘 나온 거예요. 다용도실도 넓고 창문은 보통 요거 높이 반짝만한 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게 큰 사이즈로 잘 들어간 겁니다. 하이그로시 코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유리 재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디자인 요거 옆면까지 해서 요거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는데 괜찮습니다. 고급지게 잘 나와 버린 것 같은데, 반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방을 만들면 주방 옆에 방을 누가 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그냥 팬트리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 버려서 그냥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주방 옆에 무슨 방이 이렇게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어차피 애들 방이 요즘 애가 2명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게 좀 터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 호반이 그건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호반 이거 잘 터놓는데 여기도 잘 터놓고 하는데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 요 기둥벽이 있어갖고 그거는 조금 단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니까 조금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아쉽죠. 여기가 원래 좀 트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게 좀 어떻게 하기가 애매하다. 평소 이게 원래 호반건설 스타일보다는 조금 못 나온 셈이야.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요건 안방이고요. 여기 전동 빨래台나와 있고, 환기창을 이렇게 다 하나씩 거실에도 갖다 안방에도 갖다 오고 하나씩 다 갖다 놨네. 유난히도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해놓은 게 티가 납니다. 에어컨이고, 요 침대가 사실 이제 원래 침대는 폭이 좀 크죠. 이만큼까지 나옵니다. 이만큼까지. 그리고 여기는 좌식이 아니라 스탠드형이죠. 파우더룸인데 서서 해야 돼요. 화장을. 서서 하면 되고요. 화장실이나 욕조 같은 경우는 뭐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요즘은 다 고급지게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 갖고 다 잘 나옵니다. 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옆에 수전이 하나가 없네. 여기 찍찍이 물 호스 하나 뿌리는 게 보통 하나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 공용 화장실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청소 소리고 없네? 안 달아놨구나. 안 달아놔도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84B를 한번 보실게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갈매기 꼭지점에 이제 V자로 되면은 판상형으로 만들어 놓기가 어려워서 V자 타워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또 평면도 기술이 좋아져 갖고 여기 있는 것도 판상형으로 잘 뺍니다. 근데 여기가
방, 거실, 방. 5가지죠. 5베이. 5베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 미사지구에서 리버테라스인가? 다산에서 리버테라스 했을 때 그때 5베이를 한번 봤었죠. 5베이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참 잘 만들어 놓은 케이스예요. 기술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여기 터버리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예, 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실을 터버리면 끝내주게 좋은데, 그러면 84 타입이 거의 한 40평대처럼 나오거든요, 체감이. 근데 오히려 요번에 호반 건설이 그걸 안 해놨어. 여기를 까버리고 여기를 메꿔 놓지.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주방의 마통풍 창문이 일자로 해서 마주보게끔 뻥 하고 잘 뚫려져 있고, 주방 팬트리 잘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이겠고, 파우더룸이겠고, 욕실이고, 여기 다용도실 공간 충분히 잘 나와 있고요. 여기가 약간 살짝 계단형으로 꺾어져서 들어가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보통 그래서 화장실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이쪽으로 빼고, 그리고 여기 입구 쪽에 현관 팬트리 잘 만들어 놨고요. 중간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래갖고. 근데 이건 뭐 쓰면서 참 데드 스페이스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요게 하나가 있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평면도상에 이거 말고는 데드 스페이스 뭐 남아도는 뭐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호반이 이런 거 진짜 잘 빼요. 예, 잘 뺐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통합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 거실이 그렇게 돼 있고 뭐 여기에 대한 옵션은 없네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도 같다. 요걸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 VR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주방이 이렇게 해서 잘 보이고요. 우물형 천장이랑 2개 잘 뚫어놨고, 역시 창문이 크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주방 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거리가 멀게 잘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공간들, 냉장고, 그리고 하나는 또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이 정도면 넓게 잘 뺐고, 여긴 좀 화이트 톤으로 해서 뺐구나. 하이그로시 코팅 선반이랑 엔지니어드 스톤 잘 들어가져 있고요. 아까 거랑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뭐 특별히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건 좀 보셔야 되죠.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이 길어요.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원래 책상이 이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니라 책상이 폭이 원래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까지는 오죠. 한 80cm나 60cm 이상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의자가 이 뒤로 빠진다는 거죠. 한 칸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딩 장으로 했었죠. 왜냐면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못 할 거예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애들 방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죠.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침대를 여기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수준도 높게 잘 빠진 것 같고요. 애들 방 창문은 반창이죠. 반창. 밑에까지 오는 롱창, 긴 게 아니라. 그럼 채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84 타입은 보통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짜리 붙박이장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세 칸짜리 장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와이드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세 칸짜리밖에 안 되네. 아마 방을 요걸 합쳐버리면서 이게 조금 사이즈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안방이나 이런 데는 뭐 특별히 아까 다 말씀드린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볼 거는 없고요. 예, 팬트리 공간, 예,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에 이렇게 환기창 뚫려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아래쪽에 공간 보시게 되면은 한팔 공간 쭉 나오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현관 쪽에 요즘은 다 이렇게 밑에 신발 넣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좋죠. 현관 팬트리 공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호반 서밋 DMC 힐즈에 대해서 봤는데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다 마음에 듭니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점제 말고 추첨제도 25%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여기에다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 항상 에버랩스 밴드에도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점이 낮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일단 그건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지만은 그 동영상 만들어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청약을 하는 거 말고는 수가 없어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느낌만 하면 당첨 이다 그러면은 내가 골라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둔촌 주공을 들어가야지 할 수가 있는데 가점이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 넣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수가 없습니다. 안 넣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분상제가 걸렸으면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아니면 나중에 제값 주고서 이거를 8억 9억에 어떻게 삽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6억 5천에 줄 때 얼른 빨리 청약을 해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일단 청약은 넣어야죠. 청약을 넣어야지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리고 발코니까지 저렴하게 금액이 다 잘 나온 것 같고, 저는 뒷산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앞에 공원이 있는 것도 다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여기가 조금 뜰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마침 또 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대중교통이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길이 조금 막히는 지역이라는 거 이제 거기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학교도 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이 다 세팅이 잡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업단지도 있고 이택지도 있고 학교나 이런 상가단지나 이런 건 다 만족하게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특공을 한번 넣어 보시고 특공에 대한 그 결과를 보세요. 어디로 청약이 많이 몰렸는지 그런 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에 그걸 바로미터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특공에 대한 결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월 달에도 역시 그 분양 시즌은 아니지만은 12월 달이 되게 되더라도 그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설이 있죠. 광명자이 1차, 2차 이런 데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도 뭐 박 터지게 돌아갔죠. 막 아이고 뭐 광명 그때 막 미쳐서 막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분상제 여파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핫한 지역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밴드 오셔갖고 그 레이더를 항상 켜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어디에 뭐가 나왔다 어떻게 돌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걸 잘 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금 20%라는 거 이건 좀 그렇죠. 계약금 20%만 있으면 그래도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그 과천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죠. 과천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금을 임시 방편으로 근데 극약 처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입주가 빨랐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 여기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한 달 밀리게 되면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통하게 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분양권 전매가 6년으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KB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출 금액을 못 뽑을 거예요, 얘들은. 근데 물론 다 알아요, 얘들도. 근데 시세는 아마 한 9억 정도 선에서 잡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억 이내 금액으로 해서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때 돼서는 담보대출이니까 시세 뭐 한 70%나 60% 정도까지는 그때 가서 정권에서 또 바뀔 수도 있어. 부동산 원래 10년 주기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9억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일단 9억까지는 그냥 50%밖에 대출 안 해주니까 9억이라고 치면은 9억 45, 그러니까 4억 5천까지는 대출은 나와요. 그래서 만일에 1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9억에서 오버가 된 1억에 대해서만은 30%가 또 나와요. 3천만 원이.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간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일반 은행권 말고 이제 수협이나 농협이나 현대해상 이런 데서도 또 다 붙어요. 중도금대출을 잔금 대출로 해갖고 다 해줘야 되니까 그게 큰 건이기 때문에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 붙어요. 그래서 60% 70%까지 다 붙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 그리고 별도의 이금융권에서도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이미 9억인데 6억에 나왔어. 그럼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만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잔금 대출로 해서 다 치고받고 해서 다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 동안 입주해서 얼만큼을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치고받고 해서 끝내고 나오면 되지. 전세 맞춰놓고서 그렇게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요령껏 할 수도 있다는 거. 예, 다 아파트는 다 대출로 끌고 가야지 누가 완납해버리고 끝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원래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담보대출로 해서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은행도 이걸로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개인한테 신용대출 1억을 해줬다고 해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옆에 나와 있는 그 다른 그 공부할 거리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링크를 계속 좀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에버랩스 10밴드 오셔갖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